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박영입니다. 자, 총선이 끝나고 이 분양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됐습니다. 한 해 분양 물량 중 8할이 바로 지금 이 시기 2분기에 바로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이 많은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기도 하네요. 자,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 단독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시기보다는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맞춰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길라잡이죠.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은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또 해결해 나가는 시간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다가 나도 좀 부동산 고민을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걸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고지할게요. 022077-6356번 전화 열려 있고요. 간편하게 좀 문자로 상담 접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02545-7988번 궁금한 점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 분석부터 부동산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고민까지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 오셨네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과 함께 또 여러분의 직접적인 목소리 듣고 해결해 나갈 텐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핫 이슈를 찾아보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 그 투자의 팁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 무엇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상반기 빅 이벤트로 꼽혔던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 따라서 총선 결과가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지금 바로 그 영향을 짚어보고 대응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네,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선거 이전에는 이 선거가 뭔가의 분기점, 다시금 회복해 줄 것이다, 주택시장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세워줄 분기점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선거 이후에 좀 잠잠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제 선거가 끝난 지난주에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정치권의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정치권에서 어떤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여소야대 어떤 구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시장 자체를 이제 조금 유의 있게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양쪽의 차이가 또 좀 정책에 대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공통점으로 이렇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 네. 여나 야나 가장 공통으로 목소리를 낸 거는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일단 여권에서는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 과거에 추진하던 이런 정책들을 더 확대해서 좀 운영하겠다 이런 어떤 발표를 했었고 또 네. 야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방향은 좀 틀리지만 어쨌든 국민연금의 어떤 재원을 또 활용을 해서 또 연간 15만 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또 그래서 한 10년간 한 250만 가구 정도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아무튼 여나 야나 서민 주거 안정에 굉장히 임대주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는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좀 고무적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이 선거 전서부터도 이슈가 계속 되었죠. 뭐냐? 첫 번째로는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이 야권에서 계속 주장을 했던 건데 임대료 상승폭을 5%로 좀 제한하자 이런 부분을 갖고 얘기를 했었고 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1년 정도 임차인이 원했을 때는 연장을 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까지 묶어서 이렇게 야권에서 주장을 했었죠. 이제 여권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시장에 어떤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염려를 하면서 좀 첨예하게 대립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이 야권이 좀 강화되면서 어떤 좀 힘이 더 실려서 정책이 어떤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여권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시장 자체에서 이 큰 좀 단기간에 변화가 생길 걸 염려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일단은
좀 갑자기 이제 전세가가 이제 오를 수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부에서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경우에는 그 전세 그 상한 폭이 단기간에 한 10%에서 한 12%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하는 거고 또 이렇게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기존 전세 물량 자체를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월세로 전환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세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 물량이 한 5만 가구 이상이 또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많이 섞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시장 자체, 임대차 시장과 더불어서 임대차 시장은 결국은 매매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여나 야나 떠나서 일단 분양가 상한제 문제. 요즘 강남권의 어떤 분양가 고분양가로 좀 얘기가 많죠.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됨으로써 민간 택지에 대해서 지금 하늘 높은지 모르고 지금 분양가가 지금 오르고 있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아마 이번 20대 국회에서 좀 많이 논의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용 자체는 원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3개월간 그 집값 상승률이 뭐 10% 이상이 되거나 뭐 또 거래량이 굉장히 좀 급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시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논의가 된다면은 앞으로 좀 주택시장, 분양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향후 시장은 정치권의 어떤 법안이라든가 이런 통과에 대해서 조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에 따라서 시장 상황은 좀 이렇게 많이 요동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좋은 여와 야가 좀 잘 합의를 해서 서민주택, 주택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처럼 같이 어떤 그 서민 임대 상황에 대해서도 좀 좋은 법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양당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들이 주장하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정책이 선택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가 좀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추가되는 소식들 잘 점검하시고요. 저희 역시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점검 그리고 전략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과 함께 간략한 부동산 시장 이슈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미처 이러한 이야기 아쉽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시간 좀 더 크게 길게 잡고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세미나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일정인데요. 화면으로 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일정입니다. 시대 흐름에 맞는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4월 23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1시에 진행이 되네요. 7호선 학동역 부근의 S&K 자산관리 세미나실입니다. 자세하게 장소와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545-79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고 또 해결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전화 연결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연락 오신 분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살짝 기다리시는 사이에 또 전화를 내려놓으셨나 봐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고지하도록 할게요. 02-2077-6356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전화 연결하고 싶다, 상담 접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545-79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고민으로 저희한테 연락 주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상계동에, 네. 예, 아파트하고 분당 레아마을하고 둘 중에 하나를, 네네. 예, 매입고자 하는데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전화 한번 상담 좀 해보려고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이 노원구 상계동 말씀하시는 건데요. 일단 예, 예. 어떤 아파트인 거죠? 11단지. 평수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예, 18평 정도. 레아마을도 평수는 그렇게 비슷한 건데, 네. 어느 쪽을 선택할까 조금 아하. 이렇게. 실거주 목적이신 거예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신 거예요? 이제 투자 쪽이 더 가깝다고 봐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평수가 작아서. 네, 그럼 저희가 대표님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요. 직접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여쭤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상계동 11단지하고 예. 매화마을에 있는 3단지하고 예. 예, 그래서 요 둘 중에 투자 목적으로 뭐 실거주도 할 수 있겠지만 예. 투자 목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더 좋을 것이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예. 일단 뭐 두 지역이 좀 틀린데 어떻게 양쪽으로 이런 뭐 이렇게 알아보시는 이유는 있으신가요? 이제 그 상계동 쪽은 이제 거기 그 차량 뭐 기지하고 예. 면허실장 그게 이제 옮겨가고 네네. 그런 게 또 이제 주위에서도 얘기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네. 근데 이제 또 매화마을 거기도 이제 그 저기 뭐였죠 그 리모델링을 네. 또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양쪽에서 이렇게 하니까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세요. 일단 뭐 가격대로는 뭐 분당 쪽이 조금 더 비싸죠. 예, 거진 비슷해요. 예, 조금 예. 비슷하거나 좀 더 비싼데. 예, 약간. 예, 근데 차이점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주변의 개발 호재나 또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재건축에 대한 호재도 있죠. 앞으로 뭐 한 2년 남았지만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대감이 조금 부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꼭 낫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두 군데 상황 다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네. 투자 기간을 좀 짧게 보신다면 상계동 지역이 좀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상계동 지역은 그 아시다시피 상계 11단지라 했죠. 마들령 옆에. 예. 예, 아래쪽 차량기지 뭐 이전 사업과 더불어서 이제 뭐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데거든요. 근데 굳이 11단지를 선택하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그쪽은 조금 알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다른 동 쪽은 별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11단지를 좀 알으셔서.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상계동 지역이 뭐 이 차량기지 뭐 면허시험장 이전으로 해서 호재를 받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인근에는 뭐 7단지도 있고 뭐 지금 11단지, 10단지 뭐 이런 데가 다 있거든요. 예. 다 같이 호재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11단지 앞으로 재건축까지 만약에 본다고 하시면 일단은 대지 지분을 이제 또 좀 봐야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대지 지분이 다 비슷해요. 이 상계동 지역이. 하지만 뭐 요 인근 지역으로 봤을 때는 뭐 14단지라든가 인근에 뭐 아래쪽 10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같은 평형 대비 조금 더 대지 지분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좀 보시면 나중에 뭐 지역에 대한 호재도 있지만 어떤 재건축으로 들어갔을 때는 요런 이제 대지 칠하고 지분 10단지. 예. 예, 그런 쪽으로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단지나 뭐 이런데. 물론 뭐 용적률이라든가 대지 지분만 보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상계동 지역에는 조금 이렇게 복잡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이 노원역 아래쪽으로도 2단지 뭐 3단지 뭐 많잖아요. 6단지, 7단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뭐 대지 지분만 높다고 해서 물론 그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뭐 삼성주거지니 뭐 상업지니 뭐 준주거 이런 걸 아시죠? 예, 예. 아무래도 상업지라든가 이런 쪽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사업을 진행할 때 인센티브를 많이 받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원역 아래쪽으로 오면 3단지라든가 뭐 6단지, 뭐 4단지 뭐 이런 지역들은 상업 지역하고 또 아파트 단지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뭐 대지 지분은 좀 뭐 14단지나 이런 데 비해서 좀 작긴 한데 결국은 사업 진행되면 이런 또 유리한 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굳이 11단지를 뭐 고집할 건 아니고 조금 더 발품을 팔아서 제가 말씀드린 용도 지역에 대한 앞으로 재건축이 됐을 때 어떤 가능성까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대지 지분도 단지별로 좀 틀리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그 분당 쪽에 그 아까 매화마을 3단지라고 했죠? 예, 예. 자, 매화마을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분당 지역은 다 리모델링이 화두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매화마을 1단지가 지금 그 옆에 단지인데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매화마을 1단지가 진행하고 아직 3단지는 큰 아직 변화는 아직 생기진 않은 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상계동을 먼저 추천드리는 이유는 상계동은 어떤 직접적인 효과가 2, 3년 내에 바로 나타날 거로 보이고요. 매화마을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당 지역의 리모델링 사업이 아직 시험대에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정자동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에 지금 시범단지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처음 진행을 하는 수직 증축은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반반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지켜보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이왕 투자 목적을 좀 둔다 그러면 상계동 지역에 좀 편안하게 가는 게 어디가 상계동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강남 접근성 그런 거를 떠나서요. 예, 그 단지의 어떤 지역에 대한 호재와 직접적으로 시간과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봤을 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화 3단지보다는 상계 11단지가 상계동 지역 10단지라든가 뭐 이런 데 지역들이 오히려 바람을 조금 더 빨리 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일단 입지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두 가지 매물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약간 개발 정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타이밍을 잡아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네.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조금 더 알아보시고 나셔서 궁금하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 전화 또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고민이십니까? 예, 송파구 방이동에요. 네네. 33평 정도 되는 빌라를 네네. 8년 전에 구매해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네. 한 구매 가격은 3억 9천인데 지금 많이 받아야 한 4억 4천이에요. 아, 근데 네네.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제2롯데월드 완공 될 때까지 가지고 갈까 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한 8년 정도 보유하신 거라고요? 네. 아, 그러시군요. 현재로서는 뭐 시세 차익은 한 5천 정도 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도 될 것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이랑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목소리가 되게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방이동 몇 번지세요? 빌라라 그러셨는데. 98-9번지요. 98-9번지요. 예, 그린파크빌 아파트. 아, 예, 예. 예. 아, 이쪽 지역이 원래 그 빌라 밀집 지역이잖아요. 단독 다세대. 예, 방이동 이쪽 지역 자체 뭐 삼전동이라든가 뭐 아래쪽으로 해서 뭐 굉장히 송파동이라든가 많은 빌라가 많은 지역이에요. 다세대 다가구가. 예, 그래서 8년 전에 사셔서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차익이라 그러면 많이 남은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이게 한동안 5억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그때 놓쳐가지고 지금까지.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지역하고 좀 관계없는 얘기지만 부동산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좀 단기 투자로 좀 많이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한 2, 3년 정도에서 좀 한번 변화를 주는, 뭐 좀 길다라면 한 4, 5년 정도, 8년까지는 좀 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도를 봤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매도 시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세 만기는 언제까지예요? 올해 새로 해갖고 이제 2년 있어야 돼요. 아, 올해 새로해서 2년이요. 네. 아, 그 만기 시점에 전에는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좋은 타이밍은요, 내년이에요. 내년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아까 빌라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역에 신축도 지금 많이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신축하고 경쟁력은 좀 안 되겠죠? 네. 예, 그런데 한 가지 지금 가지고 계신 평수가 좀 크잖아요. 네네. 그거에 장점이 있어요. 지금 신축들은 평형들이 좀 작아요. 네. 근데 이 올해 조금 몇 년, 10년 이상 된 이 지역의 그 빌라들은 신축보다 어떤 뭐 내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부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건 좀 약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이렇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평형이 좀 넓어서 그런 장점은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큰 집보다는 빌라도 작은 집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네. 신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 프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는 상황인데 제가 왜 내년이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 지역 그 송파권, 잠실권 뭐 지금 그 갖고 계신 방이동 뭐 이런 지역들은 아시다시피 롯데월드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냐면 아래쪽으로 지금 또 진행되는 9호선 연장 노선도 있죠. 예, 예. 송파 롯데월드는 올해 말이고 또 9호선 연장은 2018년도니까 한 2년 후가 되겠죠. 사실은 이런 어떤 호재를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중간쯤, 그러니까 롯데월드가 좀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 뭐 올 하반기부터는 좀 수요층들이 좀 많이 몰려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와 더불어서 내년 하반기 정도가 이제 지하철 개통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굉장히 극대화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 시점에서 앞으로 계속 보유해도 큰 경쟁력이 있어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런 호재를 안고 내년 연말 안으로 쪽으로 해서 좀 매도 시기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나요? 두 가지 큰 핵심의 어떤 교통과 제2롯데월드의 핵심 호재가 있는데 그 중간쯤 그러니까 2018년도 9호선 개통 바로 직전에 매도 시기를 가져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세 만기가 만약 뭐 그 후년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만기 시점까지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때까지 맞춰서요? 네, 지금은 아니고요. 어쨌든 조금 더 보유하시고 내년이나 내년 하반기, 후년 상반기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들려오는 개발에 관한 추가적인 소식이 있다면 꼭 점검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뭐지? 사무실에서 하는 거 투자 세미나요. 네네. 참석해서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참석해 주세요.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뿌듯하네요. 자, 저희가 이렇게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사이에 문자로도 또 상담 내용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뒷번호 1340님이 보내주신 문자 상담이에요. 강남권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매입을 하고 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뭐 추상적인 투자기네요. 강남권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강남권 다세대 주택의 매입에 대해서는 뭐 지역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네. 뭐 매수 시점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강남권의 어떤 그 부동산 주택 시장의 좀 흐름을 봤을 때는 앞으로 뭐 하락 분위기보다는 좀 약간 강보합세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떤 빌라에 대한 주거 하향 현상과 더불어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빌라에 대한 수요층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괜찮은 지역에 선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그 강남 내에서도 사실은 지역별로 투자해야 되는 투룸을 투자해야 될지 쓰리룸 뭐 이런 어떤 좀 종류가 많이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에 같은 지역 내에서 공급량이 좀 많았던 원룸이 많았던 지역에는 투룸이나 쓰리룸 또 투룸이 많았던 지역에는 원룸이나 쓰리룸 뭐 쓰리룸이 많은 지역은 또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더 세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거는 지금 현재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거의 이제 의무화가 되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중기적으로 가신다고 한다면은 주택임대사업자를 좀 내는 게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한 2년 안에 어떤 매도를 생각을 하시는 분 같으면은 지금 굳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필요가 없겠다. 결론적인 말씀은 강남권 투자 괜찮다. 어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좀 잘 꼼꼼히 살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세 번째 전화 상담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문의점 들고 연락 주신 거예요? 네, 저는 일산 백마마을에 네네. 37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보유한 지는 한 5년 됐는데 음흠. 지금 시점이 매도를 해야 되는지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백마마을 청구 아파트입니다. 청구 아파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답변을 주실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지금 실거주하시나요? 네.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평수가 지금 몇 평이라 그러셨죠? 37평이요. 4단지면은 중대형 단지죠? 네. 예, 그래서 37평. 앞으로 어떤 흐름상 소형주택으로 많이 흐름이 옮겨가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일산 지역에서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4단지가 백마역 정의선이 있어서 교통 여건은 많이 지금 좋아졌죠. 재작년에 뭐 개통이 되면서 용산 구간도 연결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는데 일산 지역의 흐름은 지하철 3호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대형보다는 소형에 대한 어떤 시대의 흐름 또 그 3호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마두라든가 저 위쪽으로 해서 뭐 대화역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이런 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지금 갖고 계신 데는 별로 안 올랐잖아요. 변화가 없죠. 최근에 네, 들어서. 네. 그래서 이런 게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준다는 겁니다. 일산에서. 그래서 네.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4단지가 지금 오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살기는 좋은데 가격 수요층들이 이렇게 올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좀 매도 시기를 좀 잡아보는 게 좋았는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도 뭐 지금 매도를 생각하고 만약에 소형평으로 갈았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지금 보여져요. 그러니까 가격에 큰 변화는 없을 건데
만약에 흐름을 따라간다라면은 소형평형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실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이었고요. 자, 오늘 송선문 대표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앞서 방송 보셨죠? 여러분의 실시간 상담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매물 정보 소개시켜 드리는 사이에 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전화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2-2077-639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려 볼게요. 자, 오늘 매물 소개에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형근 이사,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나오셨네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두 분이 또 밝고 경쾌하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매물 소개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김원중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매물 정보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로는 마포의 개발 호재와 그리고 한강변에서 이루어질 다양한 개발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개발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마포의 매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마포구 용강동입니다. 자, 조금 생소한 동네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 마포대교 바로 옆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이 바로 마주 보이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한강 조망권 메리트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이제 마포에서 개발 이루어질 한 축이죠. 마포역에서 도보로 얼마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한 그런 매물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적인 가치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마포구 용강동 매물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 가치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매물 정보다 소개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용강동의 다세대 주택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정영광 인사님께서는 오늘 어떤 정보 가져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오늘 또 제가 두 가지 매물을 추천드릴 텐데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역과 도보 2분밖에 안 되는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역세권에 위치를 한 만큼 임대수가 아주 풍부하고요.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게 또 장점이자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용산입니다. 용산은 사통팔달, 교통망이 아주 풍부하죠. 그리고 임대 수요가 아주 잘 돼 있고 주변에 뭐 국제업무지구라던가 용산민족공원들 수혜를 앞두고 있고 개발 호재 그리고 미래 가치만 남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높은 차익형 매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남 쪽입니다. 앞서 일부의 송성문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소액으로 접근해서 강남에 투자할 곳이 반드시 있죠. 본 매물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점은 송파구 잠실동입니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죠. 잠실동에 그 메리트가 있으면서 또한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리고 제2롯데타워의 수혜를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최고의 입지 매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강동, 용문동, 그리고 잠실동 세 곳에 대해서 저희 오늘 자세하게 소개받고 또 전략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물 정보 어디가 될까요? 화면으로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네,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네요. 중공년도 올해 11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층 건물 중 4층이고요. 자, 금액 넘어가 볼게요. 매매 금액은 3억 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5,5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정영근 이사님의 네. 매물 정보입니다. 오늘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가장 먼저에서는 역시 입지적인 장점을 들어봐야겠죠. 어떤 네.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매물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 사무실이 또 용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꽉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 또 자신 있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효창공원역입니다. 지금 경의중앙선이 뚫렸죠. 이제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5호선인 공덕역과 그리고 1호선인 남영역 그리고 4호선 삼각지 역세권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호선부터 6호선까지 다중적인 역세권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나 이곳 지역 용산의 한 70~80%가 고바위 그러니까 높은 언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본 지역은 평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가라든가 주변 지역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얼마 전까지 이게 구역 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개발 신축을 할 수가 없었는데 본 매물 지금 풀린 이후 바로 신축 매물입니다. 첫 번째 매물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거기에 따른 신축에 대한 니즈 그리고 향후의 이제 미래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역과 가깝고 또한 경의중앙수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학군 그리고 수요 모두 풍부한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신축에 대한 이 투자자분들의 호감도가 워낙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욕구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입지적인 장점을 나눠봤고요. 그럼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끌어올릴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개발호재 용산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죠.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과거 2008년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창 때 최고가를 찍었던 용산 지역입니다. 국제무지구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과거 31조 단군 이래 최고의 사업이라 일컬어지면서 주변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용산이 금융위기를 통해서 무산이 됐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개발 재개를 꿈꾸고 있는 지역이 바로 국제무지구입니다. 과거에 지가를 회복을 못했습니다. 바닥을 찍고 현재 반등하는 중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용산의 최적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무지구의 재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굵직하게 또 볼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민족공원입니다. 민족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의 93% 어마어마한 면적의 민족공원이죠. 공원이기 때문에 미국의 센트럴파크를 광불케 하는 지역의 롤모델로 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민족공원이 들어서고 그리고 용산 전면 2구역, 3구역의 최고급 주상복합과 후면에 1800실 이상의 호텔 이것들 다 돈 냄새를 맡고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들은 이미 착수가 많이 됐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사옥 올라가고 있고요. 6플러스 다 완공이 됐죠. 완공이 됐고 주변의 한강로 일대를 통해서 대기업들이 대거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주거 밀집 지역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효창공원 역세권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지역, 우리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민족공원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본 매물, 용문동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말씀드리게 되면 캠프킹 부지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민족공원이 생기면서 상업적인 시설도 필요하겠죠. 생활 인프라가. 본 매물 바로 가까운 지역, 도보 10분 지역에 바로 이제 캠프킴 부지가 있습니다. 미군 PX인데 미군이 이제 평택과 오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캠프킴 상업 부지로 초고밀도 개발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났죠. 내년 정도에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선정을 해서 이 지역의 5개 층 상업 업무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요. 주변 시설들, 지역들 다 천지개벽할 정도로 많이 바뀐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미 가까운 지역, 문배동은 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용문 지역, 지금 평지에다가 역 바로 앞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가도 가장 고가고요. 그리고 살기도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차후의 미래 가치도 높은 지역이니까 여러분들 투자할 때 이 지역 용문동을 눈여겨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친환경적인 측면도 있고요. 상업지 개발 등 또 교통시설까지 편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주변이 아무리 좋아도 정말 내가 살 집이 좋아야 된다는 게 이런 측이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지어질까요? 예, 바로 이렇게 잘 지어야 되겠죠. 이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강남 지역의 고급 주택들을 많이 지은 건축주가 또 공사를 시공을 참여를 하기 때문에 네. 본 매물의 기대감 저 또한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신축 매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이제 신축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의 또 가격적 메리트도 있지만 이 매물 같은 경우 건축적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 완벽히 가능하고요. 한 대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안에 풀옵션으로 냉장고까지 빌트인으로 들어간다는 게 또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이미 주변에 오피스텔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가 짓기 때문에 안에 있는 편의성이라든가 내장재, 외장재가 모두 최고급 퀄리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와 월세가 최고로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본 매물의 이제 주변적, 지역적 가치와 맞게
신축 매물로서 최고급 매물이라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층 건물의 4층이라면 또 위치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좀 비싸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이런 매물 정보면 괜히 비싸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뭐 가격은 어떤가요? 예, 일단 용산 쪽 지역의 매물들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가격대가 좀 있지 않나 싶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네. 이 지역은 신축을 바로 얼마 전까지 지을 수가 없고 최초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첫 방송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 같은 경우 주변에 이미 이제 짓고 있는 다른 매물들을 보면요. 3억 1,500 정도의 분양가를 지금 가지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매물 거기에 대비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저렴하죠. 3억 500의 분양가를 가지고 있고요. 지리적으로는 도보로 역세권과 2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깝고 또 경의중앙 숲길이 또 앞에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자연과 역세권 그리고 상권까지 다 잡을 수 있는 매물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세가 예상을 해보게 되면은 2억 5천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 들어가는 비용 5,500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차후에 이제 매물이 완공되는 시점을 보면은 뭐 전세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제반 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본 지역의 지역적 가치, 차후에 시세 차익을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면 본 매물을 꼭 선점해서 투자를 한다면 주변에 이제 캠프길 부지 생기고 경의중앙선 개통돼서 상권이 형성이 된다면 매가 충분히 3억 5천 4억대까지 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현장 방문해 보신 다음에 투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의할 점 간략하게 한마디로만 해주신다면요. 네, 유의할 사항은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시작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보시고 제가 말한 대로 역 가깝고 경의숲길이 있으니까 눈으로 정말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정보가 되겠습니다. 김원준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텐데요. 어떤 정보인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마포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네요. 준공연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이었고요. 5층 건물 중 3층에 자리했는데요. 자, 2억 8천만 원이 매매 금액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5,500만 원으로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는 익숙한데 이 용강동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본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입지적인 좀 분석이 앞서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사실 이곳 그 용강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대부분인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세대 주택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방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레미안으로 둘러싸여 있는 다세대 주택지 얼마 안 되는 곳입니다. 네. 이곳 같은 경우 마포역에서 걸어서 한 7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다 아파트들과 먹자골목 그리고 다양한 오피스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세대 주택지 7분은 걸어가셔야 나온다고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 이제 여의도까지도 마포대교를 이용해서 차량이면 7분, 걸어서는 30분이면 도달이 가능한 그런 여의도에 근접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용문동과 용강동 이름이 비슷하다고 이제 좀 느끼실 텐데요. 이곳 바로 용산 옆에 붙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권에 있는 호재까지도 또 이제 수혜주로 또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곳 주변에 이제 마포 중심 업무지구와 공덕 국제 업무지구까지도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하다라고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주변에 이외에도 이제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나 또 이런 대형 이제 업무지가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도 얼마 걸리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계속 업무지구를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이 바로 강북에 있는 업무지구의 중심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주변에 또 한강변 바로 앞입니다. 한강 조망 프리미엄이 있는 그러한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년에 한 번씩 한강 불꽃 축제를 하게 되는데 자, 이곳 같은 경우 그냥 옥상이나 아니면 집 거실에서 이게 바로 감상을 가능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에 아파트들에 잔뜩 둘러싸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신반포에 있는 아파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 지역도 굉장히 앞으로 재개발의 호재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지 여건 소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게 가져갈지 궁금하네요. 주변에 업무지구가 많은 만큼 뭔가 변화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마포 개발권 같은 경우에는 자,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아시는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소비와 관광의 도시로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매물이 있는 곳, 이곳 이제 용강동 쪽은 마포와 공덕 쪽에 이제 앞으로의 국제 업무 지구, 이제 중심 업무 지구가 형성이 되는 그런 개발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곳 같은 경우 마포역 주변만 오셔도 대형 건물들 많이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위로 조금만 올라가 보시면 공덕역이 있는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는 4개 역이 지나가면서 대형 오피스들이 정말 하늘 높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공덕과 마포가 이제 합작을 해서 앞으로 이제 강북에 있는 중심 업무 축으로 개발을 이제 할 예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장인들의 직접적인 수혜 받아볼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정동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소비와 문화의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요. 자, 이곳의 관광에 대한 이제 개발까지 끌어들이면서 마포구 전체에 다양한 그런 시너지 효과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권이 발달되면은 이제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앞으로 보다 큰 상권과 지가의 발전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또 다들 잘 아시는 당림리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지상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자연의 녹지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 보다 더 많은 인구 유입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포 같은 경우는 디자인 출판 특정 개발 진흥 지구 단위 계획부터 서울 2030 플랜의 또 중심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가치 정말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한강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래 10년 뒤, 15년 뒤에 또 이제 아파트의 재개발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 연말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건물적인 매력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중공 같은 경우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네. 지금 마무리 공사를 통해서 올해 초부터 지금 2월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방문하셔서 어떻게 지어졌는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정말 잘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직접 한번 방문을 해보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고 한샘 부엌 가구와 CCTV 엘리베이터, 현관 보안 시설까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실거주를 중심으로 이제 맞춰서 지어진 굉장히 큰 내부 공간 굉장히 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내부 실제 평수가 약 14평이 조금 넘어가는데요. 자, 그런 만큼 강남에서는 이제 3룸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투룸 이외에도 또 3룸이 같이 있는데요. 자, 3룸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일단 방문을 하셔서 실거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3룸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가 저렴합니다. 지금 실제 내부 평수가 14평이 좀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매가 2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 활용하실 경우 2,500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3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3억부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문을 하셔서 층수와 조망권과 전망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포구 용강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고요. 세 번째 매물 정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매물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열어보시죠.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신천역에서 도보 3분 거리고요. 올해 여름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중 2층이고요. 자, 매매 금액은 2억 8,500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송파구 잠실동 익숙하긴 합니다. 하지만 입지적인 메리트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곳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리고 강남에 있는 수혜까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입지적인 특성입니다. 이곳은 입지는 그야말로 주변에 보시면은 이제 잠실의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엘스 아파트 그리고 리센치 아파트 중심에 있죠. 그리고 트리즘까지 이어지는 3면 아파트면의 안쪽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 지역은 신천 역세권 바로 앞이기 때문에 도보 2, 3분밖에 안 되고요. 거기 있는 상권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아주 잘 짜여 있습니다. 이곳 주위의 특징은요. 바로 소형주택의
임대 수요는 풍부한데 공급이 적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월세나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강남 쪽에 무색하게 높은 전세가와 임대가를 보이는 지역이 바로 이곳 잠실 본동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이제 초중고 학군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편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이동이 아주 편리한 지역입니다. 교통이면 교통, 학군이면 학군 모두 좋은 지역이 바로 잠실동. 그렇기 때문에 네임밸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잠실동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천역세권 도보 2분이기 때문에 생활인프라, 상권까지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지역. 희소 가치가 그야말로 높은 지역. 부동산 움직이지 않죠. 이곳 쪽 주변 다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소형주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많이 롯데타워가 완공이 되고 국제복합주가 된다면 이 지역에 투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타이밍 노리시고 지금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송파구 하면 떠오르는 개발 호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개발 호재 좀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네, 개발 호재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일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어지면 8가지도 넘는 호재들 너무 많습니다. 네. 하지만 본 매물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롯데타워입니다. 잠실 여기죠. 바로 한정거장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도보로 따져도 한 8분 정도 가면은 롯데타워가 완공이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 지역에 업무동까지 오픈을 한다면 일하는 사람 수가 중요하겠죠. 23,000명입니다. 많은 수가 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생활 인프라, 영화관, 아쿠아리움까지 다 갖춰 있기 때문에 내 집 앞마당처럼 문화복합시설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또 강점이고요. 두 번째가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입니다. 이곳 지역 같은 경우는 본 지역 매물지와 도보로 따졌을 때 5분에서 8분 정도면 갈 수 있는 바로 앞에입니다. 종합운동 경기장역까지 지금 본 매물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9호선까지 이용이 하면서 바로 잠실 종합운동 경기장 문화복합시설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쪽 종합운동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또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이 지하화가 되면서 문화복합시설 한강과 맞닿은 지역으로 변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내 집 앞마당 같은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특히나 강남 쪽에 본 매물과 가장 가까운 역 어디냐? 잠실과 가까운 게 또 삼성역이겠죠.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또 6개 광역철도망과 여러 가지 다중역세권을 변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강북에 있는 용산과 서울역을 광불케 하는 다중역세권, 거미줄 역세권을 변모가 되면서 삼성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강남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제일 가까운 송파구에서 어디냐?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지의 지역적 가치는 잠실과 그리고 송파 지역의 호재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역과 가깝다는 점, 그리고 차후에 먼 미래 여기 특별계획 구역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재개발까지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 본 매물이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네,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건물 가이드라인은 얼추 다 나왔겠어요? 네, 본 매물 또 지었던 송파구 일대만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 제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 방문하시면 본 매물 건축주가 지은 건물 그대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선분양 매물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주저주저 하시는 분 많은데요. 잠실동 역 2분 거리 여러분들이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오셔가지고요. 매물지 샘플하우스 보시고 이 지역의 가치를 선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화면에 샘플하우스 사진이 소개가 됐습니다. 시청하신 분들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매력 충분히 있습니까? 네, 매가도 매력이 있으니까 제가 추천 매물로 들고 나왔겠죠. 본 매물 3억이 안 되고요. 이미 속천역세권 주변으로 보시면은 역과 좀 가까우면 3억이 다 넘어가요. 오피스텔은 거의 4억대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본 매물 역에서 2, 3분밖에 안 되는 또 잠실 본동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매가는 2억 8,500 정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형성이 돼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전세를 놓게 되면은 2억 6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들어가는 비용 2,500 정도 투자하면 가능하고요. 이 지역 강남권에 육박하는 월세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퇴직을 앞두신 분이나 재테크로 일환으로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는 또 월세도 탄탄히 나옵니다. 월 90에서 100 정도까지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도 9%까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프로젝트로 보신다 하시는 분은 월세 놓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단기간 4년 정도만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전세 놓으시고 투자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께 높은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 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력적인 매물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투자에든 리스크가 있을 텐데요.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의할 점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제가 다 상쇄시키겠습니다. 선분양의 단점은 안을 볼 수가 없다는 건데요. 본 건축주가 지은 건물 그대로 제가 샘플하우스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같은 잠실 지역에 있는 매물들 또 다른 매물도 비교 분석해서 보여드리면서 제가 투자에 더 타겟팅해서 여러분들 심화돼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릴 테니까요. 여러 가지 유의사항 또 오시면 꼼꼼하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이야기 들어봤네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 가지 매물 정보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분명 호기심 있으신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전화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077-6391번입니다. 여러분들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 마포구 용강동 그리고 용산 쪽에 그리고 잠실동까지 세 곳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가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각 저희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